자, 2020년도 우리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2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2차 시험은요. 자, 우리 항상 나오듯이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 나왔는데요. 자, 1번 15점이었는데 자, CAPM을 이용한 CEQ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문제 2번은 그 15점짜리 자, EVA랑 그다음에 FCF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15점짜리 3번은 자본 구조와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 중에 초과 수익률 모형이 나왔어요. 자, 5번 문제는 채권의 균형 가격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6번은 10점짜리였는데 자, 우리 옵션 투자 전략 있죠. 뭐 스트레들, 스트랭글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7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자, 옵션 개념하고 그다음에 총 수익 수합이란 개념인데요. 자, 요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리 스마트 기존의 재무 관리에는 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우리 재무 관리 기본서에는 제가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대비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60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CAPM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균형 수익률과 그다음에 우리 기대 수익률은 일치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 A랑 투자한 B의 자본 예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준 건데요. A의 초기 투자액, 기대 현금 흐름,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현금 흐름하고 시장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준 겁니다. 보통은 주식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의 공분산을 줘야 우리가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주식일 때 얘기고, 이런 실물 투자, 자본 예산인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현금 흐름, 자본 예산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어떤 공분산,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애매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투자한 B에 대한 데이터를 똑같이 준 거고요. 시장 수익률 12%에 무혐의자율 5%를 준 겁니다. 자, 투자 기간은 전부 1년으로 한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RM은 RF보다 더 커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확실성 등가법. 그래서 아예 방법을 알려줬죠.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란 게 있었고, 확실성 등가법이란 게 있었다면, 확실성 등가법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런 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소수점 아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면 또 그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물음 1이 이제 중요한데요. 물음 1은 확실성 등가액이 A랑 B랑 똑같다 이거죠. 자, A 같은 경우는 현재 기대현금 흐름이 1300이고 B 같은 경우는 1350이니까 B가 더 기대현금 흐름이 더 많습니다만 둘 다 CEQ로 변환해보면 CEQ는 똑같다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시장 위험과 관련된 자, 시장 위험, 시장 수익률의 분산인 거죠. 분산인 겁니다. 그거랑 자, 그래서 한 단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과 시장 수익률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물음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요 공식,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 스마트 재무관리 3-10 본문하고요. 문제는 문제 페이지 3-29에 가보면 문제 9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유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EQ는 기대현금 흐름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대현금 흐름에서 차감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람다 곱하기 공분산이었고요. 람다가 바로 뭐냐? 시장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시장 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다면, 그러면 분산 한 단위당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시장 위험 한 단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 3-10 페이지에 이 공식만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번 시험은 2020년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공식이 가장 핵심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EQ는 기대현금 흐름에서 람다 곱하기 공분산을 뺀 거라면
반대로 기대연금 흐름은 CQ에다가 그걸 더한 거니까 그럼 아까 1300은 CQA에다가 람다 곱하기 자 그리고 아까 공분산이 얼마였냐면 2랑 6이라고 줬으니까 각각 어디 갔어요? 2와 6을 곱해서 람다에다 곱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B는 1350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두 식에서 CQA랑 CQB가 같다고 보면 람다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람다 값이 12.5가 나옵니다. 12.5. 그럼 이 12.5를 가지고 지금 아까 설명드린 여기가 12.5인데 분자는 아까 줬잖아요. 그죠? 자, 분자가 아까 얼마 있느냐? 어디 갔어요? 12%랑 5%니까 7% 아니야, 7%. 그럼 분자가 0.07이 나온다면 분모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한다면 그게 바로 얼마가 되느냐? 0.005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이 두 가지가 물음 1에 대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재무관리 하여튼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이 웨이트가 그 15점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물음이 몇 개입니까?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니까 그 15를 4로 나눠서 각각 그 배점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점수가 그 다들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 합격 그 합격생들이 모자른 경우에는 웨이트로 조정한다고 했죠. 웨이트. 그럼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쉬운 물음을 꼭 맞추라고 했죠. 가장 쉬운 물음을 꼭 맞춰야 웨이트가 높아져서 그 쉬운 물음에다 웨이트를 많이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격시키려고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니까 떨어뜨리려고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합격시키려고 웨이트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장 쉬운 문제는 꼭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만 그대로 외우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꼭 풀어라. 풀면은 힌트가 나온다 이거죠. 어디 갔어요? 참.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물음 1번 틀린 사람들을 대비해서 아예 요 값을 0.03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답은 얼마였어요? 실제 답은 0.0056인데 2답 무시하고 0.03으로 가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베타랑 그 다음에 두 투자안의 자본 비용을 각각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CAPM 성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베타를 각각 연계해서 CAPM 공식이 된다면은 각각의 수익률 공식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 2번도 우리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그 람다 값을 우리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7%를 0.03으로 나눈다면 요게 람다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아까 공분산값 2를 곱한 값을 기대 현금 흐름 1300에서 차감한다면 CQ가 1295.3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295.33은 1년 후에 예상되는 확실성 등가니까 뭘로 할인해요? 무혐의자로 할인한다면 1233.65가 그 투자안의 가치죠. 근데 그 투자안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이번엔 위험 수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기대 현금 흐름을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expected cash flow 1을 1 더하기 K로 나눈 것은 CQ1을 1 더하기 RF의 1승으로 할인한 거랑 똑같다. 이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K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요 전체 값이 1233.65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1300이었다면 요 K를 구하면 5.38%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CAPM에다가 이제 역산해서 대입한다면 베타 A는 0.054가 나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B를 하게 되면요. 요 해답 그냥 참고하시면 되니까 투자 A 맞춘 사람이 투자한 B 틀릴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 수익률의 분산값을 주었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요 공식을 알아야겠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근데 문제는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과거에 2개년도 나왔거든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본문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2개년도에서 물론 몇 년 좀 우리 지금 시험 보기 전보다는 한 몇 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제 강조해서 나왔던 공식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잘 풀었으면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어디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거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뭘 결정하시면 돼요. NPVA랑 NPVB를 계산해서, 특히 둘 다 내용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르다면 우리 NPV도 이제 무한 NPV로 바꿔줍니다만 내용연수만 같다면 그냥 NPV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1,000원과 1,100원 투자한 거랑 각각의 가치와의 차이가 바로 NPV니까 NPV는 A가 더 크게 나오니까 A가 더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물음 2를 맞췄는데 물음 3을 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음 2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물음 2를 꼭 맞춰야 물음 3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물음 4는 뭘 물어봤냐면 확실성 등가법하고 위험 그 조정 할인율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4줄 이내로 기술하고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불확실성 하에 자본예산. 자, 불확실성 그러면 생각나는 그 단어는 리스크죠. 그럼 둘 다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확실성 등가법이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건 리스크를 반영하는데 이제 어디에다가 위험을 반영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위험을 반영한 NPV로, 그럼 지금 설명드린 이 NPV 안에는 위험이 다 반영이 된 건데 확실성 등가법은 현금 흐름에다가 위험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할인율에다가 그 위험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쓸 줄 아실 거고, 이 정도는 1차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대비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기존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풀고 그냥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시험장 갔을 때 이 공식, 우리 본문에 있었던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유료 동영상 강의는 공인회계사 전문 교육기관인 KG 에듀원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